나는 은나PD야. 나는 삐삐PD야. 우리 6회에서 비건 데이팅 어플 썰 열심히 풀었는데 이어서 이번에도 비건들의 연애 얘기 그리고 데이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같이 친구들끼리 얘기해보면 제일 재밌는 게 이 연애 썰이더라고. 맞아. 원래 그냥 연애 얘기는 재밌는데 이 비건들의 연애 얘기 또 아주 큰 세계가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전에 비건먼지에서 비건 연애 상담 콘텐츠를 좀 준비했다가 그때 이제 사연을 받았던 게 있거든. 오늘은 그 사연 중에 일부를 같이 소개하면서 비건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할 때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약간 대부분 비건들한테 물어보는 게 비건 연애하면 상대도 비건이야? 아니면 뭐 비건으로 같이 먹어야 돼? 비건 강요해?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삐삐는 어때? 내가 저번 회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최소한의 기준이 나랑 같이 비건으로 먹어주는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은 비건을 내가 만나면 비건은 원래 계속 비건으로 먹고 있었으니까 나랑 만나도 한 끼에 식사가 바뀌는 느낌은 없지. 근데 논비건이랑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의 한 끼를 바꿀 수 있지 않아. 아니 연애를 하셔야지 운동 같이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의 연애는 운동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나의 최소한의 조건은 어쨌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비건으로 먹기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반 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365일 중에 170일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비건을 만나면 그런 장점이? 나는 매 끼를 같이 비건으로 먹어달라고는 사실 어렵더라고. 그렇지만 나도 최대한 나랑 같이 비건으로 먹어주면 너무 고맙지. 그리고 적어도 내 앞에서 막 냄새가 많이 나는 고기를 구워먹는 음식은 안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저거 제거식으로 먹더라도 같이 먹을 만한 이제 음식을 같이 고르니까 좋은데 사실 나는 맨 처음 데이트할 때 항상 뭘 먹어야 하나는 압박감이 있기는 해. 틴더셀과 연결돼서 이게 연결이 처음에 되고 대화하다가 데이트를 잡아도 이제 그때부터 더 고민이야. 뭐 얘기할 때도 계속 비거니즘으로 언쟁이 있다거나 같이 많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잘 맞았어. 이해해준대. 너가 뭘 먹든 너의 선택이지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럼 뭘 먹을 것이냐. 올 비건 식당에 가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비건 옵션이 있는데 갈 것이냐 아니면 위치가 가까운데 제거식으로 좀 어렵게 먹어야 되는 데를 갈 것이냐. 사실 메뉴 고르는 게 원래 어렵잖아. 근데 그치. 심지어 비건으로 같이 먹으려니까 이게 비건 강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들 때가 있고 약간 맛있는 걸 먹여야 될 것 같은 거야. 맞아. 근데 비싸잖아 그러면. 근데 뭘 같이 먹자고 했는데 맛이 없으면은 괜히 내가 비건을 대표해가지고 찜찜한 거지. 그래서 그게 좀 논비건과의 데이트를 잡을 때 비건으로 한 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좀 그런 압박감도 느끼는데 이게 나 말고 다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비건으로 한 끼 먹는 게 비싸다는 말도 방금 전에 하다가 싶었던 게 막 스테이크 이런 거는 막 20만 원 막 넘어가는 것들도 있잖아. 그치.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집들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오마카세 이런 거 보면 막 15만 원씩 시작하잖아. 요즘엔 그런데 또 줄 서서 예약해서 먹고.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래. 평균치는 다 비슷한 것 같거든? 막 진짜 최저가 음식 먹으러 가진 않잖아, 데이트를 하면서. 맞아. 요즘 호텔 케이크 하나에 10만 원 가까이도 하는데 그게 근데 물론 소비 수준이 비슷하고 비건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좀 데이트 할 만한 장소가 좀 더 비싸긴 하지. 대체식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비건을 대부분 어플에서 만나면 내가 뭐 그 사람의 처음 본 비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건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나 질문을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찾아보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와, 완전 공감. 그래서 비건들 어디까지 먹어요? 뭐도 먹지 않아요? 뭐도 먹지 않아요? 달걀도 먹고 우유도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나를 위해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궁금증을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호감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좀 데이트에서 열받지. 막 자기가 비건 식당 하나도 모르니까 나한테 다 추천해달라는 것도 귀찮고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런 성의 없음이 짜증날 때가 있어. 비슷한 걸로 나도 연애를 하든 데이트를 하든 매번 먹는 걸 내가 챙겨야 되는 거에 부담감이 있잖아. 근데 실은 난 좀 부러웠던 게 어떤 비건 친구는 애인이 비건이 아니었는데
먼저 그런 비건 지도 같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혹은 채식 한 끼 같은 걸 다운받아서 여기 가봤어? 저기 가봤어? 여기 가보자. 이렇게 먼저 제안해주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근데 오히려 연애보다 친구 사이에서 그런 적이 감동받은 적이 있거든? 친구가 내가 비건 한다고 하니까 바로 먼저 비건 음악 알아보고 비건 식당들 알아봐가지고 알려주고 그리고 비건 브랜드 같은 걸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간식을 추천해주는 거야. 이거 먹어봤어? 막너신네라든지 더브레드 블루 신촌역에 근처에 있는데 나 다음에 신촌 만나면 여기서 갈래?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 와 이런 애랑 연애를 해야 되는데 왜 데이트 상대는 안 이렇고 친구들만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맞아, 맞아. 연애하면 또 여행을 좀 가잖아. 근데 비건이 아닌 사람들이랑 연애를 하면 거리 감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지역에 사는 사람과 서울의 중심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편의점을 가는 감각이 다른 거지. 한 10분 걸어서 나는 전주에서 편의점을 가는 걸 보면서 편의점이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서울은 막 그냥 1, 2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씩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식당에 대한 감각도 다른 거야. 예를 들면은 비건이 되면 비건 식당이 많이 없으니까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비건 식당이 있으면 되게 가까이에 있네? 라는 감각인데 논비건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왕복 30분의 거리를 가깝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특히나 우리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음식들은 다 먹어봐서 너무나 질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비건들이 올렸던 것들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짜잖아. 맞아. 비건 맛집이 여행의 그 코어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그거를 논비건들은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긴 해서 나는 그런 게 좀 힘들 때가 있어. 맞아. 난 사실 보통 데이트할 때 내가 좀 갑의 입장일 때가 더 있었거든? 근데 채식을 하니까 바로 을이 되는 느낌이 좀 됐어. 왜냐면은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되고, 나 이렇게 먹는데 같이 먹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좀 데이트 비용도 옛날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기분이 들고, 그 기분 탓일 수도 있고, 괜히 내가 채식을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알아서 같이 배려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 사연 중에서 연애할 때 난감했던 썰들이 좀 있더라고.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하면 네모님이 남겨줬는데 나는 이게 좀 공감이 됐어. 그래서 가져왔는데 집에 모기가 나왔을 때 모기를 죽이지 않는데 계속 모기를 잡으려고 할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집 모기니까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반려모기를. 비건하는 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따라오는 제 지향에 대한 설명을 상황마다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게 가능할지 늘 걱정이에요. 애인이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비건으로 같이 먹는 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며칠 동안 놀러 간다든지 같이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사연을 남겨줬는데 방금 얘기한 거랑 연결돼가지고 이게 진짜 하루 데이트하는 것도 생각할 게 많은데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은 매 끼를 다 비건으로 함께 해줘. 나도 근데 집에 나와 사니까 우리 집에는 논비건 음식을 드리고 싶지가 않거든? 냉장고가 다 비건이어야 돼. 냄새도 싫어가지고. 비건들은 다 이해할 거야. 알지. 근데 이제 만약에 논비건 애인과 살게 되는 걸 상상을 하면 그 친구는 막 냉동실에 닭가슴살을 쌓아두고 싶을 수 있잖아. 그 생각하면 조금 아득해지는 게 있지. 근데 내가 눈치를 안 보게 하는 애인도 있는 반면에 내가 계속해서 미안한 감정을 만들게 하는 애인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비건이 다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도 같이 살게 된다거나 장기적인 관계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 결국에는 그게 좀 헤어지는데 큰 계기가 되더라고. 나는 비건마다 모기를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비건 아닐 때도 잘 못 잡았거든, 벌레를. 벌레를 내 손으로 잡는 걸 좀 힘들어해가지고 원래 안 잡고 나는 그 잡으려고 막 박수 치거나 잡는 걸 볼 때 막 그게 엄청 불편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 애인이면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이 있어. 근데 이제 뭐 전기 파리채를 산다거나 아니면 약을 막 되게 많이 뿌린다거나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막 나도 똑같아. 이게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순 없다? 왜냐면 모기는 불편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여서 나도 그냥 냅두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꼭 그렇게 죽여야 할까? 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도 말은 하거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 그게 비거니즘 강요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려워.
어디까지 어떤 선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좋은지 어려워. 그리고 나는 비건들이 모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의 기준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논비건들이 모기를 잡고 있으면 또 그게 꼴보기가 싫다. 이게 또 약간 내로남불일 수 있는데 맞아. 비건들은 모르겠네. 아무튼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제 나한테 해가 되는 동물은 다 죽어야 돼라고 바탕에 깔면서 당연하게 죽이는 거랑 미안해하면서 죽이는 거랑 다르지. 약간 불교에서 약간 미물도 소중히 여긴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날 죽여도 애도해주고 내가 나 사는 것 때문에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죽이는 거랑 그냥 싹 다 죽어야 돼.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결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맞아. 같은 행동이어도. 그리고 진짜 전기 파리채는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거를 막 창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전기 파리채 같은 것들을 켜놓고 그걸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짜? 그걸 왜? 영상으로 막 만들어. 왜? 그래서 사람들 댓글들 보면 막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놓는 거야. 해충은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죽여서 정의를 구현했다? 이런 나는 감각과. 그래서 어떤 감각으로 죽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게 또 되게 뉘앙스의 차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미물을 좀 아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비거니즘 말고 불교처럼 불살생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비폭력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비건이 아니어도 나는 원래 비위가 좀 약했거든. 나처럼 비위가 약하거나 죽은 걸 잘 못 보거나 누굴 이렇게 뭔가를 죽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 그게 거침없이 다 죽여 막 이런 사람보다는 나처럼 같이 그런 걸 보기 어려워하고 비상해하는 사람이 조금 결이 맞았던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느끼기엔 조금 비건이 되기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연애할 때 난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이제 연애했는데 애인이 비건이 됐다. 너무 부럽지. 진짜 최고의 선물 아니야? 근데 많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 중에서 트롤리 실험이라고 예를 들면은 내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의 사람이 죽고 선로를 바꾸면 한 사람의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바꿔서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한 사람의 사람이 죽고 선로를 바꾸면 5명의 돼지가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교수님이 물어봤는데 그 친구랑 나랑 둘 다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야. 어쨌든 사람과 동물의 무게가 다르지 않고 어쨌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죽음인 거잖아. 내가 그 폭력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반의 3분의 1 정도가 그 돼지를 살리는 선택을 한 거야. 나는 그게 약간 비거니즘에 대한 씨앗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이 사람이 비건이든 비건이지 않든 생명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무게를 되게 잘 보여주는 되게 직접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베이스로 생명을 생각하고 있나가 궁금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들으면서 이게 꼭 비거니즘까지 가기 전에도 마음속에 이 단어가 없더라도 종차별주의를 좀 감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 맞아. 나도 예전에 그랬고 내 목숨과 비인간 동물의 목숨 하나가 사실은 평등할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있고 또 그 상상을 못하더라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상력이 비거니즘이나 종평등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생각해.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헬창 혜인을 만나는 비건 지향 12월입니다. 혜인은 비건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애인 선물 때 선물이 맛있는 걸 같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선물이라면서요. 마음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예쁜데 저의 신념을 건드리는 일이라 불쾌감이 확 들었어요. 비건 음식이 맛없는 것도 아니고 나를 생각하나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음식 사진을 자꾸 보내는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저녁이나 점심 뭐 먹었어?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니까 애인도 서운해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강제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강요 아니야? 근데 상대방은 강요라 생각을 못하고 난 연애할 때마다 원래 뭐 먹었는지 보내주고 이게 다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비건이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네. 그냥 비건들은 본인이 먹는 것도 비건이어야 하지만 비건이 아닌 음식을 보는 것도 폭력이잖아. 그지. 그런 경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알러지 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주는 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안 할 거잖아.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개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도 폭력이잖아. 논비건들이 말할 때 제일 빡치는 게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이거든? 근데 나도 아무거나 다 잘 먹거든? 가리는 맞아. 가지 없고 고수 안 가리고 쑥갓 안 가리고 오이 안 가리고 다 먹는데 씩씩 그것을 편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걸 진짜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는 이해를 해주는데 자기는 비건을 같이 먹어주고 하는데 너도 나한테 하게 해줘. 이거잖아, 지금. 나도 내가 너에게 배려해주는 만큼 너도 나한테 배려해줘. 이거인 거잖아. 이게 아까 개고기 얘기했는데 개고기를 먹어줘 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어려운 건 연애 관계에서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지. 개를 키우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널 위해서 개고기를 맨날 안 먹었잖아. 이번 한 끼만 같이 먹어줘.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 개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되겠냐고. 내가 매번 저 친구가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날 위해서 안 먹어줬구나. 그럼 나는 저 친구 위해서 하루는 개고기를 먹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안 되는 게 비거니즘이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입장을 바꿔보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입장을 안 바꿔보고 내 입장에서 난 계속 배려했는데 너는 왜 배려 안 해줘? 라는 어떤 이기심에서 이런 생각이 연결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또 직접적으로 있는 관계에서 개고기에 비유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같냐라는 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치. 당연히 들어오고 문제는 이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위해 이거 못 해줘? 라는 식의 지금 어떤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도 보면 예시를 그 사연을 보내준 걸 보면은 내 생일에는 선물로 같이 맛있는 걸 먹어주는 게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 내 앞에서 같이 논비가 먹어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이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인지를 못하거든. 맞아. 그냥 이게 내가 배려를 못한 건가? 혹은 내 신념을 건드려서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난감해지는 입장인 거지. 이게 난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 콘돔을 끼고 섹스를 해야 되는데 약간 내가 평소에 콘돔을 빼고 섹스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를 위해 배려해서 콘돔을 계속 꼈으니까 내 생일로 가끔 콘돔을 빼면서 섹스를 해주면 좋겠어랑 뭐가 다른지 사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두통이 확 몰려오네. 헤테로 연애 하는 여성분들 아주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심인 것 같은데 이 이기심을 옆에서 애인 입장에서 바꿔주는 게 어려워.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들으면서 참 어렵네. 근데 여기 헬창 애인이라고 했잖아. 드는 생각이 이게 서로 배려라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신 분 같은데 식물성 식단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사실을 같이 이제 왓더 헬스 같은 영상을 보면서 하면 오히려 이게 나를 위한 거기도 하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이런 말들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맞아. 그 연애할 때 같이 비건이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비건 강요가 아니라 같이 이거 알아보자라는 입장으로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같은 사연에 있던 음식 사진 보내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나도 되게 예전에 연애할 때는 항상 뭐 먹었어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 통화할 때도 막 뭐 밥 먹었어? 이게 한국인들 인사잖아 인사.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비건이 된 다음에 내가 그 질문을 잘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먹었어? 할 때 상대방이 논비건 음식을 말할 확률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가 좀 고민인 거지. 그래서 비건들이 다 얘기해보면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어. 뭐 먹었어? 나 이거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나는 반대로 데이트했던 상대가 내가 뭐 먹었어? 라고 안 묻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거든. 자기도 반대로 내가 뭐 먹었냐고 할 때
그 친구는 오히려 내가 뭐 먹었어 했을 때 논비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불편했대. 내가 약간 비건 나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그랬던 거거든.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그냥 안부차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예를 들면 뭐 닭백숙을 먹었어. 나한테 근데 닭백숙 먹었어 하는 게 좀 자기가 마음이 쓰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반대로 그걸 서운해하니까 난 좀 황당하네. 그래서 나는 지금 애인이 되게 고마운 게 나도 이제 실수로 이제 나랑 있을 때는 비건으로 먹는데 밖에서는 뭘 먹는지 내가 딱히 뭘 물어보지는 않고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실수로 이제 뭐 먹었어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 뭐 순두부찌개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 않아. 맞아. 나도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먹었어. 뭐 밥 해서 먹었어 하면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맨날 비건으로 해 먹으면 또 나한테 사진을 보내줘. 자랑하는 거야? 귀여워. 자기가 요리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 비건으로 먹은 것을 막 비건으로 먹었다고 우쭈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 그러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우쭈쭈 하려고 보내는 것 같지만 아무튼 네. 다음부터 우쭈쭈 해줘야겠다. 네, 너무 고맙지.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연도 연결해서 얘기해볼게.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논비건과 연애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비건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애인을 두고 다른 사람이 끌립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너무 좋다란 소리예요. 폴리아모리거든요. 네. 이어서 그 사람은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논비건인 애인보다 대화할 때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애인은 이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꼈는지 비거니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고기를 끊기는 힘들 것 같다는 애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었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익명이라서 아주 솔직하고 아주 재밌는 사연이 들어왔었는데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 왜냐면 비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분도 폴리아모리신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게 폴리아모리였으면은 그냥 얘기하고 다자연을 시작했을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 베지테리언 분과 뭔가 진척이 있었다든지 할 텐데 지금은 위기감을 느낀 애인이 더 열심히 해서 어떡하지 정도면은 폴리아모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깻잎 논쟁도 논쟁이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괜히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고요. 폴리 눈엔 폴리만 보인다고. 맞아. 근데 난 다자연애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나도 동시에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 근데 방금 삐삐 말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노연애, 특히 헤테로 모노연애에 대한 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는 맞아. 거에 대해서 배신이다, 바람이다, 바람을 풀리라고 포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끌린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이게 40대, 50대 유부남들이 다 폴리아모리 개념을 망쳐놔서 그렇다고. 진짜 폴리아모리 모임 가면은 자기는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유부녀를 골라서 사귄다라는 말을 하는 남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니 때문에 폴리아모리 이미지가 다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어. 그래. 진짜 사실 사람이 다 물론 다양하게 동시에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인정하고 그 관계가 열려 있어서 서로에게 오픈하는 거랑 바람 피면서 그걸 합류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건데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섞여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오는 문제도 아니야. 해외도 그런 비슷한 오해가 항상 있대. 자기가 유부남인 거 밝히고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면 폴리아모리냐고. 짜증나지. 그건 바람이지 그냥. 결혼을 하시는 건 애초에 결혼은 우리나라 같은 게 법적으로 일부일처고 모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에는 폴리라고 안 쳐주고 그냥 가부장제. 그래서 이 블란서님이 애인이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낀 게 좀 귀여우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고기를 끊기 힘들다.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 가신 대로 하셔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고. 왜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베지테리언이면서 끌린다. 이게 아주 가능성이 낮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놓치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 애인이 좋으니까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와의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야, 나는 폴리아모리 관계지만 나는 폴리아모리 연애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 왜냐면 폴리아모리 연애가 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나의 폴리아모리성을 존중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을 존중하되 모두가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한쪽이 오래된 관계여도 새로운 사람이 좋으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고 그 아픈 관계는 아픈 대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널 좋아하지만 그냥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을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그대로 또 관계를 지켜보는. 하지만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떠나보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쓰레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드는 감정이구나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시간까지 그 애인들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폴리아모리를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나는 블란서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자신이 두 사람을 다 관심이 있어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지점에서 폴리아모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나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랬을 때 내가 이 관계에서 마음 정리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연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많이 공감하고 나도 그래서 내가 아가리 풀리 산 것 같아. 난 좀 안정 추구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까 삐삐가 폴리 연애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노 연애도 힘들 때가 많잖아. 그치. 이게 한 명이랑 만나도 그 한 명 만나려고 시간을 쪼개서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명이랑도 거리 유지를 잘 해가면서 서로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서운해지지 않고 너무 멀어서 헤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만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여러 명과 해야 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일이랑 연애하고 있잖아요. 나는 좀 바쁘게 사는 편이어서 사실 나는 데이팅 어플 할 때도 이 데이트 잡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보통 데이트 어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만나고 싶어 하거나 일주일 내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는 풀부킹이야. 일주일 일정이 무슨 다 차 있어. 운동 가야 되고 비건 문제 편집해야 되고 이렇게 녹음도 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끔 본가도 가야 되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여러 명씩 데이트를 해보고 막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는지 난 되게 신기해. 연애도 타이밍이니까. 맞아.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는 것도 필요해서 나는 삐삐가 저번에 폴리 연애 하는 걸 보면서는 와, 저 친구 정말 사랑이 많은 친구구나. 저런 마음과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랑이 많았던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았던 게 아닐까? 아니야, 너 시간 없었어. 내가 옆에서 봐서 알아. 진짜 바빴어. 연애를 해서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닐까? 그렇지. 연애랑 또 일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도 했고 기억이 미화됐어요. 생각해보니 그때 포잡 뛰고 있었던 거 그래, 같아요. 너 하나도 시간 안 나가지고 진짜 우리 막 쪼개듯이 만났어. 쪼개듯이 막 시간 쪼개서 막 끝나고 저녁에 잠깐 봐서 뭐 물건 서로 막 뭐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회의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하고 이랬잖아. 기억이 안 나요. 미화됐어요. 네. 아, 신기하다. 그래서 블란서님의 이제 선택을 응원하면서 지금 근황이 좀 궁금하긴 하네. 마지막 또 되게 길게 온 사연이 있어. 두부가 사연을 보내줬어.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비건 지향인입니다. 비건 지향 이전에는 사람들과 밖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는 비건 또는 비건 옵션 음식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밖에서의 식사 횟수가 많이 줄었고 인간관계도 조금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도 사실 반포기 상태예요. 그러던 중 논비건이지만 조금 관심이 가는 복숭아라는 분이 생겼어요. 복숭아는 비건에 큰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뭐든 그럴 수 있지 하는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상처로 느껴질 만한 말이나 질문은 한 적이 없어요. 얼마 전 복숭아와 다른 사람들이 섞인 자리에서 비건 음식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복숭아는 굉장히 맛있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복숭아의 친구가 복숭아에게 맛있었어? 고기 반찬 있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야? 제가 비건이라는 걸 잠시 잊어 실수한 건지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느슨. 그때 복숭아가 그 친구에게
야, 생각 좀 하고 말해. 고기 없었는데도 맛있었어. 이런 말투였는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라고 했고 그제야 친구가 맞다 라고 하더라고요. 복숭아의 단호한 모습은 처음 봤는데 그 단호함이 나름의 배려에서 온 거라 생각해서 고맙기도 했어요. 정말 별것 아니지만요. 덕분에 조금 더 복숭아가 궁금해지게 되었어요. 아직은 복숭아에 대한 제 감정을 모르겠고 논비건과의 연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더 어렵긴 합니다. 논비건이지만 배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럼에도 이렇게 호감이 생기는 순간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평소에 다정하다가 단호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 또 그 부분이 멋있지. 특히 이제, 고기 없었는데도 맛있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논비건 아주 매력이 있지. 근데 나는 그것보다 야, 생각 좀 하고 말해가 너무 좋아. 그게 더 좋아? 난 뒤에 꽂혔는데 넌 앞에 꽂혔구나. 생각 좀 하고 말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나는 고기 반찬 있었어? 라는 것에서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하냐 니는 그런 게 궁금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렇게 그냥 마음말을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말한 거잖아. 난 저게 너무 좋았는데. 약간 지역 차이도 있나? 나는 이게 물론 그러니까 그 빠른 지적한 건 너무 좋은데 사실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런 말투 가진 사람은 좀 말투 거칠다 생각은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데 그렇게 말해준 것 자체가 이걸 지적해준 건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 고기 없었는데도 맛있었어라고 해준 게 난 좀 감동 포인트였어. 다르네, 그래서 재밌다. 근데 이게 뭐든 그럴 수 있지 하는 편인 사람이 그게 포인트. 그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사람이 평소에 나이스하고 뭐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선이 있던 거지. 선이 빠른 말을 하지만 아니다. 빠른 말에는 딱 단호하게 하는 그리고 저렇게 단호하게 친한 친구의 정도의 사람인데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뭐 다르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선이 사실 되게 힘든 거고 그런 정신력의 소유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른 게 다른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결혼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 앞에서도 아닌 걸 아니라고 먼저 이렇게 재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얼마나 든든해. 여행할 때도 사실 그 사람이 논비건이라도 이런 건 또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힘든 건가? 라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이야. 비건으로 먹는 걸로 둘러가는 것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이구나라고 생각해줄 사람 같아. 맞아. 앞에서 이제 복숭아는 비건에 큰 관심은 없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편이어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질문이 한 적 없다고 이제 이 두 분님이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상처로 느낄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논비건이지만 결이 맞다 생각이 들고 배려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비건 논비건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논비건이어도 좀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배려심 있게 행동을 하면은 듬직하지. 같이 꼭 비건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나를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지를 넘어서서 비건이 이런 거고 비건 지향인에게 빠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 혹은 이제 그 제재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생각 깊은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트롤리 실험 같은 것을 얘기해 보면 그 동물을 생각하는 관점이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겠다. 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분인 것 같아. 그리고 논비건과의 연애 상상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연애를 상상할 때 비건끼리 연애하는 걸 보면 좀 부럽고 좋아 보여도 오히려 현실에서는 비건이면서 호감 가는 것보다 논비건인데 이렇게 말 잘 통하는 분 만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돼. 그리고 오히려 앞에 사연 듣다 보면 이 정도의 사고 회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해요. 그래서 사실 좀 슬픈 게 가치관이 맞다고 사실 다른 것들이 참 다 맞긴 쉽지 않잖아. 그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가치관이 다 맞으면 친구 된다니까? 말 너무 잘 통하고 나랑 맛있는 비건 음식 먹고 다니고 하면 친구가 돼버리는 슬픈 이야기. 근데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건 어느 정도 텐션감이나의 그런 기류 같은 것들이 관계 안에서 있고 본인도 그럴 수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 이 복숭아가 원래도 그렇게 마음만 할 때 제재를 하는 사람인지
혹은 또 모르지. 두부님을 의식해가지고 더 그렇게 말해준 걸 수도 있잖아.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두부님도 아마 좀 알고 있으니까 좀 설렜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 뭐 설렜다는 말보단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기억에 남는다는 거잖아. 이 일화가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좀 더 궁금해졌다. 나는 사실 내가 호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더 궁금해지는 사람들이거든? 뭔가 질문이 떠오르고 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거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일까? 이게 궁금해질 때 그게 알고 보면 호감일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조금 더 복숭아가 궁금해지게 되었어요 라는 말이 사실 이제 감정은 아직 정의를 못 내리지만 아무튼 호감의 시작이다 라고 보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 근데 그 궁금함 자체가 호감인 것이지. 왜냐면은 내가 궁금하지 않거든. 대부분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널려있고, 근데 그 궁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매력이란 뜻이니까. 맞아. 끌렸다는 소리라고 나는 또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 미안, 이게 유성애자들의 사고회로. 맞아.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로맨스나 연애와 관계로 연결되는 게 누군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연애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내가 연애 언젠가 하고 싶거나 혹은 연애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궁금해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 관계를 연애하는 거라 관계를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두부님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주 궁금하고 복숭아님과 행복한 어떤 관계의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걸 바라게 되네.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니까 또 한번 이거 들으면 댓글로 혹시 듣고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아주 반가울 것 같아. 다음 사연. 이것도 논비건과의 이제 고민인데 투초님이 보내줬고 전 비건이고 상대는 논비건입니다. 서로 노력하고 있지만 종종 논비건적인 인간 중심적이고 종차별적인 상대의 언행을 지적해야 할 때가 생겨요. 저는 종차별주의 역시 철폐돼야 할 낡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끔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야 하나,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기도 하고 짜증도 느껴져요. 논비건과 연애하는 다른 비건분들도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는 상대이지만 그래도 욱할 때, 지적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지적하는 게 좋은지, 지적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 혹은 나의 삶의 방식을 좀 더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유유. 소심자 논비건을 위한 책 추천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소개한 사연들 대부분 다 요약하면 이 사연이 아닌가 싶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뭔가 체념한 분의 약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자꾸 물어보는 분의 한 분 정도로 느껴지고요. 근데 그래도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는 상대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뭐 비거니즘에 대해서는 같이 좀 약간 알아보려고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게 종차별적인 습관이나 워낙 문화가 너무 깔려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약간 욱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좀 공감한 게 우리가 그렇다? 오히려 아무 기대가 없으면은 화가 잘 안 나거든? 왜냐면은 그냥 쟤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는 상대에는 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든 혹은 뭐 어떤 비거니즘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저 사람은 그렇지 원래 사회가 아직 너무 종차별적인 사회이고 그게 익숙하고 맞아. 나도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비건 된 지 이제 몇 년이고 그 비건 되기 전까지 평생을 당연히 그냥 개, 돼지, 소 뭐 다 차별하며 살았을 거 아니야. 비인간 동물에 대해서. 근데 그런 문화가 너무 기저에 깔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가깝고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고 내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만큼 좀 더 화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아. 맞아. 투투님도 아마 오히려 지금 만나는 상대에게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이 의지를 보이니까 그래서 더 욱하는 것 같거든? 그럴 때는 서로 사실 욱하면서 화내면서 지적하면 당연히 나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때가 있겠지만은 최대한 그냥 조곤조곤 이런 부분은 불편했고 이런 부분도 내가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지적을 안 하는 방법은 난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적을 안 하는 건 내 마음속에 그 불만이 쌓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 맞아. 난 틈틈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불만이 생기면 그때그때 얘기하고 상대방도 좀 억울한 게 혹시 약간
내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듣고 얘기하고 소통을 하면은 이건 차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내가 이 전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연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진짜 만나는 거잖아, 연애라는 것은. 너는 나라는 존재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지향하는 세계가 이렇고 내가 꿈꾸는 세계는 이렇다. 뭐 특정 종을 귀여워하는 게 종차별이고 뭐 어떤 물살이들은 먹고 어떤 물살이들은 아쿠아리움에 있고 하는 것들 역시 종차별이고 나라는 사람과 만나고 있으니 내가 상상하는 세계를 같이 상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나도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해보고 같이 책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맞아. 그 초신자 논비건을 위한 책 추천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만화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난 초식마녀님의 네컷 만화라든지 보선 작가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는 책이 있거든? 나는 내가 초신자 때 그거 연재를 되게 재밌게 보고 공감도 하고 조금 부드럽게 비거니즘을 많이 체화하게 됐어가지고 초신자들이나 비거니즘을 좀 처음 이해하고 싶다 하는 분한테는 그런 만화를 많이 선물하는 편이야. 왜냐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사람들 책 많이 안 읽고 나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글자가 가득 들어있는 두꺼운 책 읽으면은 부담스러워. 평소에도 책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건 책을 읽으라고 준다? 그건 솔직히 잘 안 읽힐 것 같아서 가볍게 초식마녀님의 만화책이나 보선 작가의 만화책을 주면은 좀 가볍게 이렇게 만화니까 막 읽다 보면은 비거니즘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비건이 되게 만들었던 책은 좀 유명하지 않은 책이긴 한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이거든. 그 책은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으니까 그리고 펫샵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제로 개들이 태어나고 또 개들이 어떻게 키워지고 버림당하고 어떻게 죽음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르포기 때문에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는 개도살 반대하는 집회에 가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와서 옆에서 개고기를 먹어. 근데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대. 왜, 우리는 소도 먹고 닭도 먹고 돼지도 먹지 않느냐. 그 말을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건들은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먹는 것을 재고해 봐야 된다의 논리인 거고 개를 먹는 사람들은 소도 먹고 닭도 먹고 하는데 왜 개는 안 되냐라는 거지. 근데 그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건 정의라는 것이 그다음에 윤리라는 것이 어디로 향해 가고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이 빠지면 같은 사안에서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답이 나오고 그게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돼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히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육식주의가 얼마나 빈약하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 시간에서 얼마나 헐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서 오히려 한국 땅에서 비거니즘 논의를 하기에는 되게 좀 책을 좀 와닿아서 좀 술술 읽혔거든, 르포여서 막 너무 어려운 학술서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작가가 사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도 좋았고 아무튼 비건은 오히려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 파트들이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아직도 이 사회가 고기를 먹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속이 시원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겠구나라고 상상하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는 부분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뭔가 비건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기에는 반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친절하게 고민을 하게 하는 사유의 굴레는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사유하게 되고 고민해보게 하는 과정은 오히려 그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 적합한 것 같아. 결국에 신념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 오히려 아무튼 비건은 난 초신자 논비건이 아니라 초신자 비건에게 적합한 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비건을 이미 문제의식을 느꼈고 종차별주의의 철폐랑 비거니즘 지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언어가 부족할 때는 되게 좋은 책인데 맞아. 그 방향으로 아직 틀기 전에 왜 종차별주의가 문제지? 왜 비거니즘을 하지의 단계에서는 아무튼 비건이 막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런 씨앗들이나 방향들이 생긴 다음에서야 근데 내가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속하지? 이런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속 시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가 든든하게 느껴지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서는 투초님은 연애 상대로서 논비건이 어떻게 하면 좀 초심자 입장에서 비건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라이트한 책이나 방금 삐삐가 추천해준 입문서인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나 혹은 검색해보면 나는 책보다는 영화가 더 나도. 같이 보는 게 좋거든. 왜냐면 나도. 책을 추천해주면은 안 읽어. 이걸 읽고 날 이해해줘라고 좀 강요한다고 느낄 수 있어. 나는 강요라고 생각 안 하지만 상대방 입장은 다르니까. 그래서 논비건이랑 그냥 아싸리 같이 데이트할 때 집에서 같이 영화를 봐. 워터헬스 같은 걸 봐. 카우스피라시도 싫어할 수 있어. 워터헬스 같은 거를 보면서 건강 측면이나 이게 내 몸과 환경과 이게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뭘 먹으면 그게 다 나의 몸으로 돌아오고 안 좋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게 오히려 좀 비거니즘과 비거니즘 실천하는 거에 연결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가치관까지는 100% 이해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걸 비건들은 신경을 쓰는구나 혹은 이런 측면도 있구나. 환경, 종차별 그리고 또 내 건강까지도. 사실 나는 내 건강이랑 환경이 같이 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맞아.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그 미세 플라스틱 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그런 감각을 좀 공감을 하려면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잘 연출된 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게 좀 초심자한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그리고 오히려 나는 되게 나한테 위로가 됐던 책이 있는데, 우리는 왜 개를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를 쓴 멜라니 조이 작가가 작년에 나의 친애하는 비건 친구들에게 라는 책을 썼어.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비건들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진짜 두껍게 글을 쓴 거야. 근데 그런 책을 오히려 읽는 것이 우리의 조언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빗대서 고민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실질적인 팁들이 좀 많더라고. 맞아. 나도 그 책 되게 위로 많이 받고 비건 친구들이랑 같이 책 모임으로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 딱 맞닿아 있는?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비건 연애 썰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연애 상대 혹은 같이 살기로 한 상대가 논비건일 때 혹은 이제 비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와 혹은 가족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가 정말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도 나와 있어가지고 나는 좀 놀랐어. 이게 책이 날 친애하는 비건들에게, 비건 친구들에게라고 하니까 되게 에세이 같을 줄 알았거든? 두껍고 해가지고. 근데 약간 방법론적으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 비거니즘을 떠나서 난 그거 읽으면서 비건을 떠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내가 대화하는 부분에서 문제였고 혹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였고 이런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이 책은 논비건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비건, 논비건 떠나서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다 읽어보면 좋고 맞아. 특히 이제 오늘 사연 보내주거나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 이제 비건 지향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비건 지향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꼭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두껍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뒷부분은 약간 엑서사이즈? 뭐라고 하지? 프랙티스라고 해야 하나? 좀 뭔가 해볼 만한 어떤 팁들이 아예 그냥 좀, 그거 뭐라고 하지? 프랙티스 북이라고 하나? 실행에 대한. 뭐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아무튼 그런 실행에 대한 팁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책자처럼 좀 부분이 있어가지고, 길어도 금방 읽히거든? 사연도 되게 잘 풀어져 있고, 나도 같이 추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연애썰과 이어서, 나는 좀 재밌는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친구 중에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이별했을 때, 비건들만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이게 그냥 연애하다가 이별하면 다 막 갖다 버리잖아. 원래 그 클리셰처럼 이별하면은 막 박스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막 어디 숨겨놓거나 가다가 막 불태우거나 서로 막 선물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하잖아. 반지만 팔고. 반지 막 금 녹이고 막. 근데 이제 비건들 특징은 제로 웨이스트 지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 굳이 다 물건을 챙겨준다. 작은 것까지, 칫솔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를 들면 뭐 빌려줬던 거 혹은 선물 받았던 거 중에서 이런 거 절대 안 버리고 오래오래 써야 돼서 남겨놓고 쓰기도 하고 혹은 방금 칫솔 얘기했는데 서로 집에 놓고 왔던 것들 이런 거 그냥 버리거나 어디 꿍겨놓지 않고 다 서로 다시 돌려준다. 왜냐면 그거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게 과정이 좀 힘들기도 한데 또 좋은 점은 좀 잘 매조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막 이별이 다양한 형태의 이별이 있는데 제일 최악은 보통 이제 잠수 이별 같은 경우 최악이고 막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 연애가 끝날 때는. 근데 좀 이렇게 서로 물건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은 그래 잘 만났고 잘 지내. 약간 이게 인사도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좋은 점은 그렇고 삐삐해서 서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힘들 수도 있지. 헤어졌는데 서로 나 그거 놓고 온 거 갖다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전 애인이랑 문고리 거래했잖아. 오 마이 갓. 전 애인이랑 시간이 도저히 안 맞는데 전에 있던 물건들은 받아야 돼서 전 애인이 문에다가 내 물건들 걸어놓고 갔어. 이게 비건들의 이별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건을 하나라도 버리고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문고리 거래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지향하는 현대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할 이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나는. 나는 또 기억나는 게 전 애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물건을 좀 놓고 온 게 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서로 비건이었어가지고 서로 갖다 줘요 했는데 뭔가 만날 짬이 안 나서 1년 뒤쯤에야 내가 그 물건이 다시 필요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뒤쯤에야 연락을 또 해가지고 혹시 그 물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근데 뒤져봤는데 또 없대. 그래서 버려서 미안하다면서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하면서 아직도 그분 집에 내 책이 한 권 있어. 아이고. 근데 그 비건 요리책인데 사찰 음식책인데 내가 그걸 너무 읽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도 듣고 계시다면 한번 날짜를 잡아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딜레마가 연애랑 좀 약간 곁다리로 가자면은 책을 나눠 읽게 되는데 같이 친해지다 보면은 연애든 친구든 간에 정말 책을 빌려주면 받기 힘들다. 그래서 원래 책을 정말 좋아하셨다면 책을 빌려주지 말아라. 뭐 이렇게 조언하는 선배도 있더라고. 빌려준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그 집에 자주 가니까 사놓고 두고 있다가 아이고. 그 기간 사이에 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애인들과 완벽한 이별을 하지 못했죠. 매조지가 조금 덜 됐네. 매듭이 아직 못됐어요. 우산도 제가 하나 들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논비건이었거나 제로웨이스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서로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인데 그게 싫잖아 너무 우리는. 하지만 쓰레기 생기는 게. 맞아. 하지만 그 우산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 아마 그 요리책 잘 보고 있을 거야. 모르지만 아무튼. 모르겠다. 아찔하고요. 복숭아님 사연 외에는 다 오늘 약간 고를 짚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눈을 감고 아찔하다. 연애 너무 아찔하고 이게 본격 연애 권장 방송인지 연애 디톡싱 방송인지 연애 고민 상담 채널이었는지 혼돈스럽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 사연 받을 때 이름이 비건 러브 트러블이잖아. 맞아. 비건이 사랑할 때 너무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비건 러브 트러블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거든. 비건이 아니어도 연애할 때 힘든 게 많은데 비건이면서 연애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많지. 자, 그래서 맞아. 이게 비건들이랑 내가 만나봤어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이유는 결국엔 사람 사는 거랑 똑같고 헤테로 연애할 때랑 별반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비건은 헤테로 연애 반대말 아니에요, 선생님? 헷갈리지 마시고요. 비건 연애를 할 때도 힘든 건 똑같다. 맞네. 내가 비건 키워 연애만 해가지고. 비건 헤테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네. 더 힘들 것 같다. 비건 헤테로 연애 가능한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아찔해요. 아무튼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어. 결혼이 남아있다고. 그렇지. 사실 물론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한 얘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금
퀴어, 헤테로, 그리고 폴리아모리, 모노아모리 다양한 이제 관계에서의 사랑 혹은 이제 호감, 데이트 얘기를 했는데 동거 혹은 결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잖아. 예? 관계의 새로운 어떤 면이 보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다음 화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또 게스트, 결혼하신 비건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이번에 사연을 받았을 때 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의 사연도 있어서, 그런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잘 들어보려고 준비 중이야. 결혼 이야기들을 들고 우리는 다음 회차로 또 찾아올게. 안녕. 안녕.